뭐 여러분 책을 보시면 요런 과제가 있을 거예요. 요 과제가 있을 건데 요걸 가지고 나사산 표시를 하는 방법을 따로 연습을 해 보려고 해요. 먼저 그 앞에 띄워놓은 요 그림의 치수들은 잘 보이죠? 보시는데 좀 문제는 없죠? 자, 그럼 요거를 보면서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파트 들어갑니다. 새 파트. 자, 새 파트 해가지고 첫 번째 스케치 평면을, 처음 스케치 평면을 정면 평면으로 선택을 할게요.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 형상을 만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는 거는 파트의 원점을 여기에 놔두고 중심선을 먼저 그려서 회전할 스케치를 그리겠다, 이거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파트의 원점에서 이렇게 1번 시작해 가지고 2번 이렇게 그려 가지고 수평 피드백을 보면서 중심선을 추가해 볼게요. 자, 중심선 그리기 해서 파트의 원점에 일치 피드백을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한 이 정도 수치가 뜨죠. 제 거는 129.18 X방향으로 129.18이면서 뭐 180도 뭐 그렇게 뜨네요. 129.18 정도로 뭐 그냥 저는 찍었어요. 임의로. 자, 이렇게 중심선을 만들어 놓고 회전보스 베이스 할 때는 무조건 중심선을 첫 번째로 그려놔야 되겠어요. 회전축으로 써야 되니까. 이걸 회전축으로 써야 되니까 이걸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중심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이 추가할 선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먼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수직하게 라인을 올리고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잠시 정지할게요. 자, 그런 거로 라인 그리기, 마우스 제스처,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은 선 그리기 바로 할 수 있죠? 자, 요 파트의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 위쪽으로 적당하게 올려주고요. 요렇게 각도 표시가 안 뜨게 피드백에 보면은 각도 표시가 뜨죠. 요런 표시가 뜨죠. 요런 피드백이 뜨지 않게 찍어 놓을게요.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수평 피드백 보면서 요렇게 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역시 각도 표시가 뜨지 않고 또 직각 이런 표시도 뜨지 않고 피드백이 아무것도 안 뜨는 상태로 이렇게 맞춰서 되게 잘 안 되네. 자, 요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점을 찍었어요. 선택 종료. 요 정도를 먼저 그려놓고 치수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지능형 치수로 이 선과 이 선이 C1이 되게 하려면 이 각도가 C1이라고 썼는데 C1이라는 뜻은 뭐예요? 거리 곱하기 45도인데 거리 값이 1이고 각도가 45도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 각도가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거 몇 도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45도죠? 45도. 45도. C1이 되게 하려면 역시 이번엔 거리 값을 줘야 돼요. 지능형 치수에서 거리 값을 주기 위해서 이 선을 클릭하고 요렇게 빼서 요 방향으로 빼도 되고 요 방향으로 빼도 되지만 요렇게가 교차가 들라니까 요렇게 빼놓고 요 치수 값을 1
자, 그러면 이게 1 곱하기 45도가 된 거죠. 1 곱하기 45도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C1인 셈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반장님? 네. 자, 그러면 이쪽도 똑같은 요령으로 가볼게요. 수직선을 치수로 선택하고 이 기울어진 선을 마저 선택해서 얘 각도를 45도를 역시 또 줄게요. 45도. 그래 놓고 요 기울어진 선을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선형으로 빼놓고 이 거리 값을 얼마 줘야 되겠어요? 역시 1 줘야 되겠죠? 1. 자, 화면을 좀 조절하고 치수 문자도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주면 보기 좋게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넣어야 될 치수는 이 선과 이 선에 대해서 얘네의 간격을 8이라고 넣어야 되겠죠. 이거를 8.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해 놓고요. 저는 자,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쌤 나는 스케치 하면서 못따기로 할래요. 그렇게 가셔도 돼요. 못따기는 어디 스케치 못따기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스케치 못따기 이거예요. 각진 형상으로 그려놓고 스케치 못따기를 쓸래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번에 저는 치수 연습도 여러 번 해보려고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얘가 20파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수평선분을 클릭하고 중심선 클릭하고 그 다음에 커서를 이쪽으로 위로 그냥 놔두면 이거 반지름 치수예요. 그런데 커서를 어디로 넣는다? 중심선 밑으로 이렇게 넣으면 지름 치수로 바뀐다는 거죠. 이때의 값은 20파이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형상들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올려놓는 게 보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요거 좀 조절해 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그리기 명령으로 들어가기 앞서 지능형 치수 상태에서 치수 명령은 종료하고요. 선분의 끝점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 거는 요 끝점을 클릭해서 요 끝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요 끝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내려놓을게요. 이 세 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추가로 4개 점이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을 추가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치수를 바로 넣을 텐데 이게 8 곱하기 1.25 M8에 1.25라고 되어 있죠. 미터 나사이면서 호칭 지름이 8이다. 얘 지름은 8이구나. 지능형 치수로 얘는 8파이구나.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죠? 그런데 치수를 보니까 이 모서리에서부터 여기 모서리까지가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넣으면 안 좋아요. 왜? 이 경사져 있는 요 선분 때문에 형상이 왜곡이 될 거예요. 자, 이 불완전 나사분은 이 축선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이거 45도로 잡으세요. 45도로. 이거 치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45도다.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선하고 이렇게 잡아놓고 요거 45도 각도를 먼저 놓고 그러면은 40이라는 치수를 넣을 때는 이 선분하고 여기 꼭지점이에요. 보이죠? 요 꼭지점 요렇게 잡아가지고 이거 40으로 넣으세요. 자, 지능형 치수에서 이 선분 자체를 선택했다가
그 다음에는 요 점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요 값이 40이 되는 거예요. 40. 자,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렸어요. 짱나네. 자,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수평선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중심선보다 위로. 자, 다시 이렇게 있을 때 이 선분을 클릭해서 그냥 Y 방향으로 올려 주시면 돼요. 됐나요? R6하고 5mm, R6하고 5mm.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또 값을 까먹었다. 6파이에다가 R6, 6파이에다가 R6. 자, 이거에 이 선분하고 중심선을 선택해서 지름으로 6파이를 넣어 볼게요. 지능형 치수. 자, 요래 찍어 가지고 아래로 커서를 중심선 아래로 내려야지 지름 치수가 되죠. 위로 놔두면 반지름 치수예요. 내려야 돼요. 내려서 6.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X 방향으로 원점에서부터 X 방향으로 이렇게 구속이 다 입력돼서 들어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검은색 완전 정의돼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를 마무리를 하는데 이거 홀을 그리면서 이 점이 깜장색이 되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자, 여기다가 홀을 그리는데 3점 홀을 이용해서 여기를 첫 번째 점 찍고 중심선에다가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을 찍을 때 여기쯤을 찍어 가지고 피드백 이런 거 뜨지 않게 하세요. 직각 피드백 뜨지 않게 센터를 이런 피드백이 뜨지 않게 세 번째 점을 찍어 주는 거예요. 자, 요 홀을 3.5로 가는데 두 번째 점 이렇게 찍고 세 번째 점 찍을 때 이런 피드백 뜨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저는 살짝 더 움직였어요. 여기서 세 번째 점 클릭. 여기까지 됐나요? 여간 이렇게 됐을 때 이 호에 센터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구가 되려면 이 센터점이 중심선의 일치로 먼저 구속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점을 선택하고 이 중심선을 선택해서 일치. 됐나요? 그러면 이 자세를 구속을 잡았어요. 센터점을 중심선의 일치로 잡았기 때문에 자세 구속이 된 셈이에요. 자세 구속이 된 셈이고 이번에는 크기 치수를 넣도록 하겠는데 지능형 치수로 호 자체를 클릭해서 R6으로 넣어 볼게요. 6. 자, 여기서 아직 완전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거에서 이야기가 좀 두 가지가 이야기됩니다. 여기 과제 그림에서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5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전체 길이를 53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때 이거는 치수 중복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 치수로 보시는 게 맞고 요거를 5 요렇게 요거를 넣어 볼게요. 요거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할 때는 첫 번째 지능형 치수 할 때 첫 번째로 요 점을 선택하고 요쪽에 있는 이 점을 두 번째로 선택하면 선형 치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5mm를 넣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해볼게요. 지능형 치수 상태예요.
요 점을 클릭하고 요 점을 클릭해서 선형으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요거를 5mm 완전 정이 됐죠? 자, 완전 정이 됐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수 중복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53을 과제처럼 됐다 하고 보여드릴 건데 클릭하는 순간 어떤 메시지가 뜨냐면 구속된 치수로 만들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솔리드웍스도 CA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수들이 여기에 충분히 다 들어가 있는데 중복되는 치수를 더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주인님? 이러면서 얘를 구속이 유도된 치수로 만들겠습니까? 해가지고 얘를 참고 치수로 표시하기 위해 흐릿하게 회색깔로 바꿔서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 보이시나요? 색깔이 다르죠? 다른 치수들은 이렇게 깜장색인데 얘는 53, 이 치수는 여러분 보시기에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이죠. 회색. 이거는 중복된 치수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표시해주고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거로는 괄호 해가지고 참고 치수로 묶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 다 스케치 하신 분들은 여기서 회전 보스 베이스 갑시다. 이 S 글씨 누르면 회전 보스 베이스 이거 실행할 수가 있죠? 자, 회전 보스 베이스 해가지고 현재 스케치가 제 거는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케치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yes 해주는 거예요. yes 했을 때 이렇게 폐곡선 만들어 주면서 얘를 만들어 준다. 회전 보스 베이스 형상을 만들어 준다.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이 내용이 막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번엔 나사산 표시라는 것을 따로 할 건데 나사산 표시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 풀다운 메뉴에 삽입 주석 나사산 표시 요렇게 찾아가면은 나사산 표시를 쓸 수가 있어요. 구멍가공 마법사를 이용했을 때는 앞나사 쪽에 나사산 표시가 2D로 주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나사산을 갖다가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우리는 풀다운 메뉴에 삽입 주석 나사산 표시 요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써야 될 거는 먼저 선택해야 될 요소는 그림이 좀 위치가 다르네. 요렇게 제껴놓고 먼저 선택할 요소는 여기 모서리선이죠. 우리 거에서는 요렇게 모서리 여기 자리에요. 여기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쪽에서부터 나사산이 이렇게 블라인드 형태로 표시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참고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있고요. 자, 그러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삽입 풀다운 메뉴 삽입 누르셨나요? 여기서 어디로 가요? 삽입에 밑으로 가야 되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주석 있죠? 주석에서도 어디로 가요? 나사산 표시. 자, 풀다운 메뉴 이 삽입에서도 이 주석 요거를 찾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요거 누르면 주석이 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요거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주석으로 왔다가 나사산 표시라는 요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삽입 주석 나사산 표시. 자, 속성창이 떴어요. 그죠? 속성창 여러분 잘 보이게 제가 좀 크게 해놓을게요. 속성창에서 그 나사산 표시 속성창에서 제일 처음에 나사산 표시 설정 여기가 입력 대기 상태죠.
이때 어느 모서리를 선택한다? 여기 모서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모서리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면 평면에서 시작 요런 거는 있는데 표준 규격을 일단 맞춰 줍시다. 표준 규격을 KS 쓰죠, 우리는. KS 찾았나요? KS 맞춰 놓고 기계나사산 요렇게 들어가 보니까 기계나사산 요거 들어가니까 그 일자형 파이프 템 나사도 있지만 기계나사산 이거 쓰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기본값 놔두고 크기 보니까 M8 자동으로 검색되어 있어요. 왜요? 요거 지름이 파이 8이었잖아요. 미터 나사로 이야기했을 때 M8이라고 했을 때 이 8이 호칭 지름 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M8인데 아까 피치 값이 포함된 거 봤었어요. 1.25 즉 1.25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곱하기 1.25가 들어갔다는 거는 피치 값이고 얘는 피치 값이고 이 피치 값이 표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얘는 가는 나사구나, 일반 나사가 아니고 가는 나사구나 라는 거예요. 자, 리스트에서 찾아봅니다. M8 해놓고 곱하기 1.0 이거밖에 없네요. M8 곱하기 1.0 이거밖에 없네요. 일단 이거 그냥 씁시다. 자, 그 다음에 블라인드 형태인데 블라인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넣을 때는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10일 정도로 갔었나 보네요. 10일. 자, 블라인드로 해서 여기 값에다가 11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을게요. 요거를 11. 근데 지금 아직 아무것도 표시가 안 뜨고 있죠. 자, 면 평면에서 시작 요거를 잡아주면 되는데 이때 면이라는 게 어느 것인지 면이 표시가 돼야 돼요. 네, 면이 지금 여기서는 뭐 이 면이 원통면이라서 잘 안 좋고 아이고 에이? 잠깐. 네, 이 주석을 추가하는 거를 했는데 요거를 마무리해서 다시 보여드리자면 삽입에 주석으로 와서 나사산 표시 여기로 와서 먼저 모서리부터 잡아줘야 돼요. 원형 모서리. 요 모서리에 적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면 평면에서 시작할 면은 디자인 트리 순서 바꾼 이 평면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M8의 피치값 1 요거로 잡고 블라인드 형태인데 11 요 값을 넣어주고 확인. 자, 그러면 이 평면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것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합시다. 세이브를 하는데 뭐 M8 곱하기 1 나사축 요렇게 M8 곱하기 1.25였는데 그냥 뭐 이렇게 피치 값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었으니까 M8 곱하기 1 나사축이라는 파트 이름으로 여러분 저장하시는 경로에다가 저장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 놓고 요거는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파일에 파트에서 도면 작성으로 갈게요. 파트에서 도면 작성 오면은 바로 새 템플릿이 도면으로 이미 선택이 돼 있죠. 그죠? 용지 사이즈를 한번 맞춰 봅시다. 용지 사이즈는 맞추는데 뭐 이거는 A4 정도로 가면 괜찮겠지만 이거
템플릿 그냥 쓰면 안 좋겠죠. 사용자 정의 한번 눌러서 297-210 297-210 이렇게 맞춰 놓고, 자 정면 뷰를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을게요. 자 그러고 이 뷰를 선택해서 나사산 표시를 고품질로 바꿔 놓습니다. 고품질로. 잠깐. 이렇게 2D로 와서 이게 디스플레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잠깐 파트로 가서 이 속성을 한번 다시 봤다가 다시 이 2D로 오면 속성이 제대로 나사산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